미래의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인물들이 될까 하고 매우 궁금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루어 나갈 미래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터인데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다 똑같이 여겨집니다. 신생아실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 누워있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우는 소리도 똑같고 그런데 음색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각기 다르고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이루어내는 그 학업 성적은 더더군다나 달라집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뭐 이렇게 자라고 또 말도 그렇게 히브리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막 어울려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누가 우리 집 아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똑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다른 방향에서 살아가겠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 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특히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육 환경,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달라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육 환경이 역시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일례를 들어보면은 수학교실에서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뭐 계속해서 그런 그 구구단, 9단까지 외우고 심지어는 12단, 15단 이렇게 넘겨서 20단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그 암기식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5 곱하기 5는 25가 아니라 아예 구구단이 없어요. 아예 구구단이 없고 25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다른 방법이죠. 지금 5 곱하기 5라는 것은 25라는 단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지만은 25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잠시 생각을 해보아도 1 더하기 24는 25가 되고요. 또 2 더하기 23도 25가 됩니다.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산출된다 하는 것을 거꾸로 보는 거죠. 자,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이것은 매우 과학적입니다. 이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도출돼서 나온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경우의 수를 다 본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그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경우의 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단답으로 나와서 25라는 답을 구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25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몇 개나 있느냐 마음대로 찾아봐라. 10개를 찾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30개를 찾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카데믹 엑셀런스라는 것은 어떻게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 갈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답만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금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부산에 강연을 같이 하러 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 게임을 하나 했는데 가운데 숫자하고 밖에 있는 색깔이 다른 검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를 옆에 육각형으로 된 그런 장난감인데 이 안에 숫자를 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만드는 가운데 숫자는 10단위로 되어 있고 밖에 숫자는 1단위로 되어 있어서 60 같으면 60과 5를 가지고 65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밖에 둘러싸고 있는 숫자 5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도 눈을 안 떼고 그 게임에 몰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 방법이었는데 이런 것에 몰두하고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정말 적당한 경쟁심까지 유발되어서 이거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 게임을 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부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 단답이 나온다고 해서 그 답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경우의 수의 통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를 공부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머리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저희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모습도 지금 저희 교실에서 그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그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공부예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이런 그 게임을 하고 있고 놀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두뇌를 머리를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인 셈이죠. 단순한 결과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줘야만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하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놓치고 하나만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법이 나옵니까? 근데 이 노선을 하나 쭉 그어놓고 우리가 도달한 도시는 하고 물으면은 부산이라는 답만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단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회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회적인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길러야만 이 지도자로 성장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능력을 어려서부터 차단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단답은 없다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답은 없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이렇게 사지선다 형식으로 우리가 찍어서라도 모르는 것을 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정답은 없을 수도 있고 단답은 없다.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경우를 가지고 이 교육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 예시바라고 하는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기 위해서 랍비와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랍비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 굴뚝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아이의 얼굴은 깨끗했고 한 아이의 얼굴은 검정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세수를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 대답이 정말 그 두 가지 대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그건 당연히 얼굴에 검정이 묻지 않은 아이가 앞에 아이의 얼굴에 검정이 묻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가서 세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검정이 묻은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렇게 깨끗한 얼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을 씻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여지없이 대답은 땡이었어요. 틀렸다. 두 번째 학생은 그러면 당연히 얼굴이 검정이 묻은 학생이 가서 세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아이는 그냥 있을 것입니다 라는 답을 했겠죠. 여지없이 거기도 땡이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이 랍비의 대답이 기상천외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질문이에요. 뭐 깨끗하게 올 수 있는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은 답을 찾기에만 급급했구나. 나에게 대답하는 것에 급급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뭐지? 하는 생각을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답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 아이가 씻을 수도 있고 저 아이도 씻을 수 있고 이런 그 케이스가 나오고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세상 문제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만 하고 절대적으로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틀린 답도 없다. 틀린 답도 없다. 단지 다른 답만 있을 따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그 상황을 볼 때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종교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서도 문 앞에서도 하는 말이 그래도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틀렸다고 하던 답이 오늘날은 완전히 정설 아닙니까? 지구가 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에 이끌려서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딛고 서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은 상식이지만 그때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먼 훗날에는 그것이 정답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결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네 답은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아이의 창의력과 그리고 그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그 학습 욕구는 잘려버리고 맙니다. 교실에서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답으로 묻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창의성을 자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만은 다소 느려 보이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본인 의견이 엉뚱하다고 하는 것도 자꾸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도록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틀렸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내가 이것은 더 발전시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욕구도 호기심도 생기게 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카데믹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어디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나가고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다 보면 그것이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들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라고 해야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너 생각은 어때? 하고 자꾸만 물어봐줘야 합니다.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하고 물어봐줘야만 하지요. 그래야만 본인의 자존감도 살아나고 본인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고 얼마나 좋은 그 발전을 그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회가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여기에서 단답을 구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구단을 외워서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유도하지 마세요. 가르치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그 숫자 개념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그래야만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고요. 컴퓨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남과 다르게 공부하라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남과 똑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비슷한 인재를 길러내고 말 것이에요. 누구와 비교를 해서 안 되냐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와 비교해서 그 친구는 잘하는데 내 친구 순이의 아들은 정말 이번에 올백 맞았다는데 너는 이게 뭐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읽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친구를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 답이잖아요. 그 대답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마 때문이죠.
아이가 압니다 벌써. 나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 때문에, 엄마 친구 때문에 그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고 맙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르게 공부해라. 너는 한쪽이 부족하면은 이쪽은 충분히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다른 탤런트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되죠. 닭장에서 이 다가를 품고 있는 그 에디슨을 보고 그거 정신병 들었다고 정신병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어머니예요. 응? 그렇게 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정말 이것은 어떻게 될까 하고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 붙이고 있는 그 유대 어린 소년 하나가 세계의 발명왕으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은 또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만한 능력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쪽으로만 공부를 잘하고 있고 다른 쪽은 너무너무 발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면이어서 이제는 그쪽은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 아니셨지 않습니까? 정말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잘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면은 상대성 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남과 다르게 살라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을 예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야만 합니다. 질문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부를 정말 뛰어나게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이루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질문을 먼저 하게 해야 돼요. 질문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습을 질문하기 위한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냥 내일 공부할 것을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내일 학교에 가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내일 어떤 질문을 해볼까?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공부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해야 내일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을 골탕 먹일 수 있겠어요? 좀 그런 아이로 그런 악동으로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질문을 미리 예습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매우 많은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오직 높은 교육열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선행학습으로 많은 몸살들을 앓게 되는데 이 선행학습을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선행학습을 하고 나니까 교실에 가면은 자연히 흥미를 잃게 되죠. 아는 문제를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게 되죠.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글자를.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자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흥미를 잃게 되면은 선행학습의 폐해를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흥미를 잘라버리고 나면은 학교에 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재미가 없어지죠. 학교 안 가려고 하죠.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선행학습이었다라고 다른 아이보다 먼저 앞서갔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하되 내일 공부할 것을 오늘 미리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예습하는 것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그 예습을 할 때에 흥미를 가지고 내가 더 깊이 봐야 되는 분야를 가지고 질문 노트를 만들게 하세요. 질문 노트가 만들어지면은 그 질문 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내 질문하는 것까지 가지를 않으면은 아이가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까지 좀 가서 미리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예습하되 미리 질문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까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학습에도 내일 무엇을 배울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배운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을 반드시 예고해서 미리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해라. 그 시간이 무엇이냐면은 집에 가서 공부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수업 시간을 활용해보고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해서 그것을 다시 조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학습 내용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랩톱으로 또는 모바일 폰으로 전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식 전달을 하겠다라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나서 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생각하고 평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질문과 그리고 공부하는 학습의 내용들을 교실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동업하면서 그리고 협동심을 길러가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을 한 번에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정답을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틀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이 존재하니 그 다른 답을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예습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할 그 미래의 책임자들이 오늘 교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는 가운데에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 아카데믹 엑셀런스를 지켜가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에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